안녕하세요. 첨상TV의 김교수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1장 요양보 개론 중에서 요양보 업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한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개할게요. 자, 급하게 요거를 가지고 오느냐고. 네, 저희 교육원 선생님들한테는 단톡방으로 일단 보내드릴 건데, 네, 제 유튜브에 참사랑 교육원 선생님들만 들어오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구독을 신청하시고 5월 시험을 대비하고 계시면 이제 앞으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업로드를 진행할지 안내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획했던 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양보 업무에 대한 내용이 업로드를 하고 나면, 그러면 4월 4주차, 4월 4주차면 이제 4월 18일부터 진행되는 그 주차에 직업윤리에 관한 2회 업로드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여기 내용이 많아서 제가 원투로 나눠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리고 4월 마지막 주 5주차에는 신체 활동에 관한 걸 또 원투로 나눠서 하고요. 그러고 나면 5월 첫째 주에 네, 그 주에 또 2개가 있어요. 신체활동 지원부터 일상생활 지원까지. 여기까지 하면 17강에 해당하는 모든 개념 정리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7일 날 유튜브 라이브로 제가 특강을 진행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원 선생님들한테는 시간이 이제 추후 공지가 갈 거고요. 우연히 들렸다가 혹시 요 강의를 듣게 되시면 그러면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네, 라이브 진행할 때 바로 알람이 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시간을 정확하게 공지를 드릴 수 없는 건 일단 제 강의 스케줄을 좀 확인하고요. 원장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5월 7일 날짜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4시간 동안 정과목을 한번 싹 정리를 할 거거든요. 17강에 해당하는 걸 4시간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번 해왔던 겁니다. 네. 자, 그러고 나면 5월 2주차, 5월 시험이 5월 14일이시잖아요. 그래서 14일이 되기 그 전주에 지금 17강을 다 나눠서 봤던 단원별로 제가 정리하면서 38의 문제를 다 거기에 문제를 수록을 돼서 문제풀이를 간단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80문제를 이제 반반 나눠가지고 뭐 이론 실기 개념 없이 그냥 반반 딱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2번 업로드를 진행해서 이것도 2번 나눠가지고요. 38의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17강까지 오셨던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5월 7일 날 유튜브 라이브에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개념 정리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기출문제 전체 80문제를 조금 속도 빠르게 문제를 풀어서 시험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제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출문제를 매일 전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친절히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미리 풀어보셨다면 이렇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그쵸? 유튜브에서도 문제풀이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계속 연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2개를 다 아우르면서 선생님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은 좀 다 선생님들 거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안을 먼저 공지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양보 업무 파트를 정리할게요. 자, 요 단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쵸? 정리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를 제가 좀 뺐어요. 거기가 1, 2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요양보 업무가 사실은 교과 시간 안에, 수업 시간 안에 2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문제를 출제해요. 2개 정도? 뭐 조금은 하나? 근데 한 2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는 사실 꼬박꼬박 나오는 데고요. 업무의 목적부터 업무의 유형, 그 다음에 요양보 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역할. 보통 여기에서 역할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 중에서 또 하나가 출제가 되고요. 그런 유형으로 현재 문항 개수가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업무의 목적입니다. 업무의 목적에서는 메슬로우가 등장해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를 했을 때 1층에 해당하는 게 생리적인 욕구, 안전, 2층 안전의 욕구, 3층 사랑과 소속의 욕구, 4층 존경의 욕구, 5층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5단계의
욕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1단계죠. 생리적 욕구.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성 이와 같은 욕구들을 해결하기 원하는 거. 그래서 1단계가 만족이 됐을 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순서대로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사실 다 전반부에 대한 돌봄을 진행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돌봄이라고 하는 거의 비중에서는 1단계 생리적 욕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은 한 문제씩 꼭 나오는 데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 여전히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 건데 요양보 업무의 유형과 내용이 낡게 됐으니까 분류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업무들을 다 세분화돼가지고 여러분이 교과 과정 안에서 배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부터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방문 목욕, 기능회복 서비스,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사실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뭐 간호처치는 안 내나요? 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간호처치 나와도 내용을 딱 보시는 순간 이거 간호다 라고 금방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나와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을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시험 문제 유형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벗, 격려, 위로와 같은 서비스의 내용은 요양보 업무 중 어느 분류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정서 지원 서비스 이런 식으로. 내지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고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고 개인활동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며 정서 지원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방목용은 간단하잖아요.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프로그램이나 치료나 훈련자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가 난코스예요. 제가 늘 항상 설명해요. 행동 변화 대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글자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안에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동 변화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치매일 때 치매 증상이 두 가지죠. 하나는 인지기능 저하,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문제행동.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네, 문제행동 다루는 말이 많잖아요. 문제행동, 정신행동 증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문제행동과 정신행동 증상이 행동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어렵다면 저는 강의 시간에 그런 말 하거든요. 귀신 보는 거요. 네가 훔쳐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잖아요. 그런 문제 행동들을 어디서 대처하는 겁니까? 치매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함축된 의미를 모르신다면 내 마음대로 문제를 풀어내세요. 아이고 행동이 바뀌었다고? 그거 막 격려해서 위로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정서전에 답치시고 행동이 바뀌었다고? 혼자 못하는데 혼자 뭐 옷도 갈아입을 수 있어? 그럼 신체활동 지원이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갔다가 답을 찾아내시면 다 오답이에요. 왜? 요양보호사 시험은 가장 중요한 게 표준 교재 중심. 표준 교재 책에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다음 갑니다. 자, 다음은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이에요. 네. 저희 교육원 선생님들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빨간색으로 똑같이. 시험장 가시기 전에 꼭 읽어보기.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강조하거든요. 정리할 때. 본인이 직접 읽어주셔야 돼요. 그 수많은 내용들을 이 PPT에 담아올 수도 없고요. 또 뭐냐면 담아온들 어디서 출제 요원이 문제를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읽고 가는 거와 읽고 가지 않는 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암기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 내용의 흐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읽고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의미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영상 유튜브 강의 찍을 때 항상 교재를 놓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으로 하나 예시를 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우리 교육원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지만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를 맡겨서 부담이 된다. 그럼 교과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는 가능한 한 대상자나 가족과 함께 동반하도록 한다. 대처 1이었어요. 그럼 대처 2.
대상자나 가족과 동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 업무 수행 사전에 가족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는다. 네.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를 할 땐 이렇게 하는구나.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가족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정답이 뭐였냐면 초등학교 손자와 함께 간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읽으셨다면 다 답 찾습니다. 아, 가족과 같이 가는 거니까 초등학교 손자 가족이었구나. 여기다 정답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읽으셨다면 선생님들 생각대로 답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언제까지요?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 네, 5월 13일날 읽으셔도 됩니다. 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틀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요양보 업무의 서비스 제공 원칙이에요. 여기도 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단어에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말 바꾸기라고 아시죠? 네, 단어 바꾸기 같아요. 말은 전체를 바꾸는 거지만 이 문장들은 중요한 문장들을 내용을 단어들을 좀 바꿔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양보 업무의 원칙의 첫 번째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중요한 건 전자죠. 항상 서비스는 시작하기 전에 네, 꼭 우리가 뭐냐면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해 주는 거냐? 교과서에 있어요. 어르신이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성격,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한 서비스. 중요한 건 최대한. 어르신이 가지고 계시는 잔존 능력, 남아있는 능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오답은 뭐냐고요? 반대, 최소한. 이런 거 오답이에요. 그 다음 충분히 설명을 하시는데 다만이 붙었어요. 이제 요즘엔 여기서 많이 출제하죠. 다만. 치매인 경우에는 누구에게 동의를 얻는 거냐면 보호자. 어르신에게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아요. 왜냐면 어르신들 그거조차도 동의하신 것조차도 많이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인 경우라면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네, 이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만자가 중요한 거죠. 네, 아무도 안 돼요. 딱 내 대상자에만. 그럼 무슨 서비스냐? 우리 앞에 좀 전에 하고 왔잖아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모든 서비스를 대상자에게만 제한해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고하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하셔라. 네, 되게 많아요 교과서에. 상태가 바뀌든 응급사항이 발생했든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앞에서 기록과 업무 보고에서 보고의 내용들을 정리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보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센터장님이나 기관장님에게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의료행위 하지 않아요. 네, 교과서에 표준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죠. 뭐 위관 영양이라든지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 의료행위는 절대 요양보 선생님 시행할 수 없고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요. 응급처치를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처치에서 네,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요. 단독 처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관장이나 센터장님과 의논하에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게 늘 항상 기억해야 될 일이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네, 주 계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자와 기관장님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거고요. 그 사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통로의 역할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보고입니다. 네, 그 단독 처리는 조금 불가합니다. 자, 다음은 요양보 업무에서 이제 역할이에요, 역할. 여기는 단원이 좀 작아요. 네, 금방 끝날 거예요. 20분 정도 안에. 네.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보시면 첫 번째가 숙련된 수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숙련된 수발자. 수발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수발이 손과 발이 되어준다는 거죠. 네, 근데 숙련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문제에 숙련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숙련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숙련된 거지?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전문가. 전문가는 양자의 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양 날개 중에 하나가 지식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골고루 잘 갖추고 있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숙련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가 지식이나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숙련된 수발자에 답을 쳐주시면 되고요. 정보 전달자가 나오면 정보나 전달 두 가지 글자를 빼고 문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정보나 전달이 나오면 정보 전달자 역할을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화.
예, 그럼 관찰자는 관찰이라 나오면지만 답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관찰자 없이도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변화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는 거냐? 변화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자에는 관찰자가 아닌 변화자만 들어가도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말벗과 상담자. 말벗은 말친구고요. 상담 뭘로 할까요? 의사소통으로 하죠. 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글자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동기 유발자. 예, 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거예요. 뭔가 동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잖아요. 네, 그것들을 일어날 수 있게 해주면 본인 스스로가 행동을 다 옮겨서 진행하실 수 있게요. 그 다음에 옹호자,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요거 말고요. 요 깜장 글씨에서도 깜장, 너무 촌스럽다. 그쵸? 깜장이 아니라 검정. 네, 죄송해요. 제가 좀 시골 출신이라 네, 몰랐는데요. 제 아는 블로그에 이제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현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네, 그분한테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은근 사투리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좋게 봐주셨어요. 얼굴 있는 영상이었는데 사투리 있어도 괜찮대요. 귀엽대요. 네, 너무 감사하죠. 이거 들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김 교수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모르게 막 튀어나오니까 깜짝 아니고 검정하겠습니다. 수정. 네, 자, 옹호자가 입장에서 편들어 뿐만 아니라 학대받고 소외되어 계신 분, 그분들 입장에 서는 게 더 중요한 옹호자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역할은 이렇게 단어 정리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단원 적으니까요. 그렇죠?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목욕 도움, 2번 병원 동행, 3번 구강 관리, 4번 의사소통 도움, 5번 청소 및 주변 전돈. 네, 몇 번일까요? 네, 너무 쉽죠? 네,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거. 네, 청소, 주변 정돈, 또 뭐 있어요? 네, 튀어나와야죠. 청소, 주변 정돈 다음에 빨리 튀어나와야죠. 취사, 세탁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목욕도움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목욕도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그럼 병원 동행은요? 동행이니까 개인 활동이고요. 구강 관리는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의사소통 도움은요, 당연히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요런 문제 출제합니다. 네, 비속어지만 할게요. 쫄지 마세요. 네, 제가 오늘 교육원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시험에 테스트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출제위원회를 테스트하러 간다 이렇게 당당한 마음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 정도 자신감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 생깁니다. 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에 관장을 실시한다. 2번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번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네,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변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니까, 변비가 해당이 아니라 관장이죠. 네, 관장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니까 실시할 수 없다는 거고요. 대상자 직계가족, 대상자에게만 해당이 됐으니까, 네, 요거 안 되죠.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임의로 조정하면 안 돼요. 그쵸? 네, 보고 하셔야죠. 인지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를 받는다. 인지능력이 손상된 건 어느 분일까요? 치매죠? 그럼 치매는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된다. 요렇게. 네. 요게 답니다. 네, 이 단어는 좀 내용이 작은 단원이지만 내용이 작다고 문항수가 작은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치매 그 엄청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도 6문제 정도가 출제를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조금 정리하고 2문제가 출제되는 거면 비중도가 작은 파트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이 적다고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위주의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하셨다면 충분히 다 승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네, 저는 인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다 보니 또 이렇게 30분 안에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쵸? 네, 제가 앞에서 공지를 해드렸듯이 PPT 화면에 보여드렸죠? 앞으로 시험 대비 어떻게 진행할지 그거대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공부하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김 교수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갈게요. 네. 하나 안 했어요. 요거 듣고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제가 지금 1편보다는 구독자 늘어나는 수가 적기는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만큼 에너지를 쓰지 않지만.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 달에 제가 개편을 하면서 한 달 사이에 구독자가 300명이 늘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김 교수 이제 진짜 갈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